네, 잔매거진 화요일의 첫 번째 코너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소서 작성 참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노하우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력해서 지도 편달을 받게 될지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롯데제과 자기소개서 파헤치기입니다. 롯데제과는 이미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으로 이 수십 년간 국내 제과업계를 지도해 왔는데요. 이제는 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까지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달콤하고 맛있는 기업 이미지와는 달리 지원자들에게는 그저 쌉쌀한 자기소개서 항목들로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항목들인지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롯데제과군요. 롯데제과 네. 자소서 항목 파헤치기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제과 남녀노소 좋아하고 대표적인 아주 달콤함이 그쵸? 떠오르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들을 파헤치기 앞서서 롯데제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예. 최현정 컨설턴트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롯데제과는 롯데그룹의 모기업인데요. 196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과자류 제조업 중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 넘버원 제과업체를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네. 세계 70여 개국에서 이제 그런 롯데제과 제품들이 사랑받고 있고요. 내수 1조 원, 수출 5천만 부를 수상한 바 있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주 친숙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문턱이 사실 낮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 꽤나 높다고 들었는데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을까요, 대표님? 네, 요즘 백화점이나 시내에서 수입 과자 한 번씩은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그것처럼 요즘 국내 과자보다는 뭔가 해외에 인기 있는 과자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선점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과자 시장이 많이 좀 축소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명 요즘에 질소 과자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그런 말처럼 국민들이 과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좀 생기다 보니 아무리 롯데제과가 국내 1위다라 하더라도 축소된 시장만큼 해외 시장을 다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에 있어서 해외에서 체류해본 경험이 많다던가 아니면 해외에 대한 독특한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직자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외국어 구사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어 하면 영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롯데제과가 진출해 있는 그런 나라들은 뭐 베트남, 인도, 뭐 벨기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언어들을 좀 더 알 수 있는 구직자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국내 시장이 좀 많이 심체가 됐고 그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입사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 이제 채용 트렌드가 연륜 채용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롯데제과도 이제 고졸 이상의 지원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입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여성의 채용 비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관심도는 많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가시적인 스펙이 없어도 응시자격이 된다라고 해서 너무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좀 오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롯데그룹 자체가 다른 기업보다 가시적인 스펙 자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객관적인 스펙을 중요한 잣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어필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서류 통과가 어렵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면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1명 두고 면접관 2명 앞에서 40분 이상을 구조와 역량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심층적인 그 역량을 이제 어필하지 않으면은 통과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저희 열린 채용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감
책임감 있고 좀 진솔하게 면접을 임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자신의 역량을 좀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롯데제과는 과연 어떤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지 인재상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1위로 지금 도약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인재상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도전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재, 두 번째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재, 세 번째는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롯데제과가 이제는 진짜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가늠할 필요 없이 일단 도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끈기 있게 내 일처럼 해내는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팀의 성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인재상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의 항목별 작성 노하우를 살펴볼 텐데요. 네. 많은 취준생들이 작성하기 좀 애매했던 항목, 태진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자,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입니다. 네. 어려운데요. 글쎄 일반 기업보다는 굉장히 좀 디테일함을 추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네. 좀 들고요. 일반적으로는 입사 후 포부라고 쓰는데 굉장히 디테일한데 10년 동안의 이 회사 시나리오. 생활 시나리오 표현이 예. 굉장히 신선하죠. 그래요. 일단 뭐 상상만 해도 기분은 좋습니다. 입사가 네. 확정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민영 양? 저는 아무래도 SNS에 올라오는 그 캡처 화면이 가장 부러웠는데 저도 이제 입사 확정이 되면 그 화면을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혜진 양은요? 예.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신분증이라고 하잖아요. 상원증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걸 딱 목에 걸고 대문짝만하게 사진을 찍어서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구직자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합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니까 기분이 약간 좋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소서 작성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제시된 항목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포인트를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가 이런 것을 적어보라. 입사 후에 내가 회사에서의 시나리오를 표현해봐라.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본다면은요. 이 회사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 건가를 생각을 좀 더 하고 거기에서 나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계획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한 실행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런 계획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팀원들과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입사하면서의 어떤 과정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 생활 시나리오 왠지 조금 흥미롭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작성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 있을까요? 네, 일단 다른 기업이랑 좀 다르게 시나리오를 작성해봐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조금 포인트잖아요. 네. 시나리오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의 의미는 어떤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나 그 구체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1년, 3년, 5년, 뭐 10년 이런 단계로 어떻게 일하겠다,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씁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단계에 거쳐서 시나리오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중심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내용 좀 잘못 쓴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을 잘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우리 회사 정말 관심과 정성이 가득하구나, 정말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지원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구체성과 추상성 사이에서 그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얼핏 보기에는 입사 포부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일반적인 포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포인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모두 작성해 볼 만한 항목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항목을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살펴볼게요. 롯데제과 자소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 직무의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입니다. 네. 뭐 항목은 짧지만 여기서 희망 직무도 알려야 되고 예. 희망 직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알려야 되고 또 자신이 거기에 맞는 강점, 약점까지 1타 4피로 좀 기술을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좀 어떤 부분들 우리 최현정 컨설턴트부터 확인을 해보겠지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쓰셨나요? 네, 저는 식품공학 전공자가 생산관리 직무에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고 한번 써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스토리를 준비
준비해 오셨을지 직접 최현정 컨설턴트가 작성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품공학을 전공하며 제조공장 내 모든 생산 활동을 관장하는 업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의 전공 수업 이외에 산업공학 전공의 생산 시스템 공학 수업을 찾아 듣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그저 막연히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실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 보다 더 식품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식품 안전이 가장 필수적이라 생각해 식품 기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햇섭 팀원 교육과 식품 안전 및 법규 강의 속에서 식품 위험 요소와 안전한 취급 방법을 익혔습니다. 지식을 얻는 것에서 나아가 지난 6개월간 모 제과업체 모니터단에 참여했습니다. 매달 2회 이상 신제품에 대한 평가 회의를 하며 소비자 동향을 파악했던 경험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인드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밖에 판매, 홀서빙, 판촉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특히 외식업체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직 생활을 경험한 것이 유익했습니다. 신규로 채용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교육 관리하는 업무를 점주님을 도와 진행했고 주방과 홀 사이에서 각자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도맡아 팀워크가 바탕이 돼야 매출 성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비록 생산 현장 업무를 직접 해보지 못한 것이 저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저의 노력들이 생산, 품질, 노무 관리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산 현장 업무 미경험을 네. 약점으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작성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지원자가 경영 지원으로 지원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요. 또 마케팅 지원자로 지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롯데제과의 포인트를 두고선 지원할 것인가를 가정해 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내가 공학도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 더해서 내가 그 수강했던 과목들을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이 내용을 담은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과 뭐 기타 뭐 인사 업무나 이런 쪽이랑 연관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생산 관리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썼기 때문에 내가 비록 생산 현장 업무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기타 외부 활동들에서 내가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차일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그 식품공학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을 취득을 함으로써 이 분야의 지식적인 기본 지식을 갖췄다라는 성실함을 잘 보여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사에서 관리직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때로는 현장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어떤 날들이 좀 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행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뭐 영업직은 따로 영업대로 우리는 관리직은 관리직대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과자를 정말 팔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현장 체험에 대한 경험을 또 여기다 표현을 해줬던 부분이 롯데제과가 뽑고자 하는 현장적 감각이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식업에서 식품이라는 산업을 같이 좀 연결을 시켜서 정말 먹거리에 대한 내가 책임감 있게 주인의식을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직업의식 이런 것까지 장점적 표현으로 잘 표현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단점 자체를 조금 별도로 하나를 좀 더 체득했으면 하는 게 장점으로 잘 얘기하셨다가 단점으로 그런데 표현하신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네. 약간 좀 더 임팩트를 그 단점 부분에서 그렇죠. 줬었더라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요즘에 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을 잘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봤는지 우리 민영 양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도 컨설턴트님의 이제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먼저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플러스 실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글을 읽었을 때 조금 제가 두갈식에 익숙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먼저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내가 이런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줬더라면 좀 더 글이 쉽게 읽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조금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줬고 혜진 양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굉장히 흐름이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수업에서 어떤 이론적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경험을 해봤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 사람이 어떤 단계로 준비를 해왔는지가 굉장히 명확했던 것 같은데 우리 민영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포인트는 어디다 두고 이 모든 준비 과정을 이렇게 계획했을까는 약간 궁금해요.
궁금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약점은 이게 약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점은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따라서 나는 이런 강점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정리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이 스터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현정 컨설턴트께서는 예. 혹시 뭐 추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저도 마무리 멘트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써볼까를 했는데 또 길어지는 거에 제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그 내용보다는 제가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실은 홈페이지 상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필요한 역량 자체가.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책임감이라던가 팀워크 이런 것들이 이미 이 경험상에서 녹아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전체적인 직무 내용이 이런 거에 필요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언급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이 제가 단어로 키워드로 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조언해 주신 대로 만약에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두 가지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차인혜 대표가 작성해 오신 또 자소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작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역시 시간을 많이 두고 써야 되지 이렇게 짧게 썼다가는 예.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전문가의 어떤 노하우와 그런 부분들을 좀 믿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희 대표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콜럼버스가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하는 자세. 영업 직무를 위해 평소 각 기업의 마케팅 리서치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고객과 조우하며 맡은 프로젝트의 기초 자료를 작성할 때마다 콜럼버스가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할 때 기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계획성 있는 스케줄 관리와 업무의 높은 강도에도 주말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마감 시간을 잘 지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일어날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전략을 만들어 불안한 시장 경쟁을 해결해 나가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하는 근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평소 한 가지 관심 있는 분야를 갖게 되면 한 자리에서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거북목이 될 때까지 집중해 최근 정형외과에서 거북목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건강과 일을 함께 챙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50분마다 알람을 맞춰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는 자세로 생활하겠습니다. 네. 거북목 이야기가 참 신선하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일단 작성 포인트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영업 직무라는 특성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으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조사에 있어서 내가 평소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축적해 왔다라는 부분을 하면서도 사실 해외 시장의 어려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낮일 때도 거기는 밤이고 밤일 때 우리는 낮이다라는 특성에서 밤낮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최현정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해외 영업에 지원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국내 영업 지원자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영업 직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것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마케팅 리서치 아르바이트 경험도 어떻게 보면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은 맥락이 이어지지만 그냥 국내 영업이라고 하면은 마케팅과 영업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갸웃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연관성이 있어서 내가 정말 워커홀릭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롯데제과에서는 훨씬 더 선호할 수 있는 인재상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인재상에 걸맞게 잘 쓴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셨고 우리 학생들 이야기 이번에는 혜진 양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초반에 말씀해주신 롯데제과의 인재상에 굉장히 걸맞은 자기소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했던 게 이제 보다 보면은 하겠습니다, 뭐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부를 밝히는 부분이 좀 많아서 이게 입사 후 포부랑 약간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보다는 여기서 원하는 준비 과정이랄지 아니면 직무에 대한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조금 더 어필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영 양의 또 소감도 들어보죠. 네,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들었는데 이 항목이 되게 입사 후 포부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준비 과정에 있어서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학생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화나세요? 어떠세요? 우선은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요. 너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 안 하니? 라고 얘기했던 말을 생각해 보니까 급하게 작성하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가 없었구나. 확실히. 네,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해지는구나. 사실 저 급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새벽에 했습니다. 그러다 또? 보니 네, 역시 그냥 추상적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작성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반성하고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때그때의 상황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 시간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영업 직무라는 것과 마케팅을 조금 분리해서 더 표현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역시 또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조근조근 찝어줘서 다시 한번 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소서 직접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멋진 문구만큼이나 열정과 정성과 시간이 자소서에 중요하다는 거 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자, 이제 천민영 학생의 자기소개서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삼도를 아는 마케터. 저는 마케터가 되기 위해 고객의 의도를 알고 끊임없이 시도하며 맡은 브랜드를 사랑하는 태도, 삼도를 갈고 닦았습니다. 의도. 고객의 의도를 알기 위해 고객 최우선 접점에서 만나고자 했습니다. LG전자 고객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객이 제품 사용에 겪는 어려움, 제품 고장 시 불만 등을 직접 들으며 현장에서 고객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메모하여 분류하고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시도. 실패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패션, 코스메틱, ICT, 공익 캠페인,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마케팅 공모전에 도전하여 3회라는 적지만 값진 수상 경험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틀 제조업체의 신제품 기획 프로젝트의 시장 분석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며 스왓 및 고객의 평가를 분석하고 소비자 타깃을 설정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태도, 브랜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브랜드가 가진 기능적 가치 외에 무형적 가치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잘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 툴을 공부하였습니다.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서 나아가 디자인 강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삼도로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통찰력은 물론이고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미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경험에서 제 자신을 돌아본 결과 큰 흐름을 보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펴보지 못하는 약점을 알게 됐습니다. 마케팅 인턴 업무를 하며 신입 마케터에게 꼼꼼함이 필수 덕목임을 깨달았고 이 약점을 고치기 위해 일부러 오탈자 확인, 구성원 주소 확인 등 꼼꼼함이 필요한 업무를 자처하였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 민영 양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자소서 같아요. 작성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마케터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삼도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에 따른 경험과 또 그 경험에서 얻은 것 성과를 작성을 했습니다. 또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분들의 또 의견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대로 내면 어느 부분을 좀 지적받을 수 있을까요, 최은정 쌤? 이제 지적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봤던 자기소개서 중에 저는 제일 잘 썼다라는 와. 느낌이 들었고요. 예. 왜냐하면 마케터 지원하시는 분들이 뭐 공모전이나 뭐 다양한 경험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두루두루 많이 쓰셔서 이제는 지겹다라고 인사 담당자들이 말할 정도로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3개의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삼도를 내가 알고 있다. 마케터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큰 틀로 내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다양한 경험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거나 또 너무 많은데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지적받지 않아도 좋을 만큼 내가 이런 시도를 한 것들, 내가 시도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어필한 것이 저는 이 포맷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선하게 느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돋보였던 걸 저는 자격증 취득하고 디자인 강사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에 되게 신선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내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마케터인데 이걸 왜 했지? 이거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조금만 연결을 시켜주신다면 면접에서 되게 임팩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오늘 뭐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극찬을 받네요. 아주 잘 정리가 된 자소서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예. 차인희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우선은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방송에서 지적할 게 없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지적을 좀 더 한다면 네.
마케터로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의견은 많은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팀워크적인 차원에서 공유하거나 이 LG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었던 부분까지로 끝났잖아요. 조금 더 단어를 좀 바꾼다면 매뉴얼을 통해서 어떤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공유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던가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데 어떤 자격증인지 좀 더 구체화시킨다던가 그다음에 마케터는 사실은 통계라던가 수치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글 자체는 뭐 문과적 특성을 많이 나타낸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치적으로 매뉴얼을 어느 정도의 분량을 했다던가 조금 단어를 사이사이 삽입을 좀 더 한다면 네.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멋지게 또 굳이 찾자면 하시면서 지적사항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조금 더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혜진 양의 자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작성해왔는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가출 청소년을 찾아라. 조선일보 인턴 기자로서 첫날 제가 받은 미션이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만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해봤지만 이렇다 할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밤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헤매고 다닌 후에야 귀한 정보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기사 한 줄을 쓰기 위해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책상 앞이 아닌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피부로 느끼고 배우는 과정은 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턴 기자를 비롯하여 SBS 보도국 스크립터, 매일일보 수습기자, 교내 통신원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 이유입니다. 밑바닥부터 하나씩 경험하고자 했던 제 모습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럴듯하게 포장된 기자가 아닌 날 것 그대로의 기자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기자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기자로서의 미래 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는 대신 어두운 이면의 모습까지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기자를 지망하고 또 쉽게 포기합니다. 현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며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누구보다 단단한 기자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아주 대단한 의지가 담긴 자소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작성 포인트 들어볼게요. 예, 저는 제가 기자를 왜 준비하고 또 어떤 포인트에 내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어필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 모습에 좀 간접적으로 강점과 약점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과연 그 예. 포인트를 읽으셨을런지. 그리고 롯데제과를 지원하는 자소서는 아닌 거죠. 같은 항목으로 언론사를 희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쓴 자소서입니다. 네. 자, 최현정 컨설턴트부터 한번 코칭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어쩌죠? 오늘따라 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력들이 그만큼 늘고 있는 거예요. 나날이 갈수록 잘 쓰고 네. 있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고요. 좋습니다. 가장 진정성이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모습이 정말 뚜렷해서 좋았고요. 근데 중간에 지적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더 보강하신다면 저는 이 내용이 참 좋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극찬을 또 받았습니다. 예. 차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최현정 컨설턴트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좋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악역을 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처음에 어떤 서두에서 가출 청소년을 찾아라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요. 사실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은 사건 행동 결과에서 행동적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판가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행동 자체가 조금은 미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행동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밤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헤매고 다닌 후에 좀 너무 그냥
그냥 다닌 건가?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다녔다라는 뭐 어느 방문을 했다던가 몇 시까지 몇 어디 시까지 있어봤다. 했다던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행동적인 측면들이 나온다면 이 사람의 장점은 이런 행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발휘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더 표현했을 텐데 행동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뭐 맥락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읽혀지는 것들이 좀 약하게 돼서요. 저 같으면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가출 청소년을 찾아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화시키고 또 그 다음 주제를 갖고 스토리화시키는 큰 맥락의 그 문구가 서두에 있고 거기에 따라 소재별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좀 어느 정도 해드리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자소서가 좀 모든 자소서들과 비교해봤을 때 좀 상위 그래도 한 3% 5% 안에 충분히 들죠. 그렇습니다. 네, 합격이죠. 그렇군요. 네. 나날이 이렇게 학생들의 실력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친절하고 유익한 자기소개서 클리닉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역시나 상반기 공채를 진행했던 주요 기업들의 자소서 항목들 중에서 다소 어려웠던 항목을 골라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 텐데요. 2부에서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부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네. 이어지는 취업 인생극장 2부에서는요. 이 취업 활동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속 해법들을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